오늘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특별세액공제는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자, 아시겠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적용됩니다. 근데 다만 A적으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가 적용됩니다. 이 보험료세액공제 보시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이런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준다. 근데 한도가 있어요. 납입을 1년 동안 200만원 한 경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한도 100만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 한도 1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액만큼만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시면 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있죠. 소득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한다. 그런 경우는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도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다. 그럼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이 보시면 이 보험료 세액공제 한번 볼게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는 보험료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액 있죠?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이 보장성 보험 있죠? 보장성 보험.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만 가입하는 그 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준다. 그리고 일반 보장성 보험 있죠? 이것도 연 100만원 납입액, 그러니까 자기가 200만원 납입하더라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100만원에 12%를 세액공제 준다. 50만원 납입했으면 50만원에 12% 해가지고 12만원, 아니 6만원이죠. 6만원을 세액공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있죠. 이런 보험, 보장성 보험만 세액공제되고 저축성 보험 납입액은 세액공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로자만 됩니다. 근로자만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 자기가 근로자가 그 표준세액공제하고 이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이 한 묶음하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이 13만원 둘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공제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또 의료비 지출액이 많다. 그리고 교육비도 지출액도 많고 기부금 지출액이 많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많다. 그런 경우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겁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이거 한 묶음입니다. 이 한 묶음을 공제받는다. 이거는 외우세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입니다. 15% 소득요건.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다. 그러면 이 보험료 세액공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각각이죠. 각각 해가지고 합친 겁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1 더하기 2를 합친다. 근데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급자라는 장애인 전용보험입니다. 장애인 전용보험. 그러니까 장애인이 일반 보험
가입한다.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지 이 장애인 전용 보험 세액공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험 가입하고 또 일반 보험 가입하면 각각 적용받는 거죠. 각각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근로자가 보험료를 사용자 대신 근로자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해준다. 그럼 뭐예요? 인건비죠, 인건비.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액에 그 대신 대납해준 금액을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근로자 보험료 100만원을 대신 납부해준다. 사장님이 근로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죠. 그럼 이 근로자 급여액에 100만원을 가산하고 그 사용자가 그 100만원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보험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이 집행 기준 한번 볼게요. 집행 기준 이게 중요하죠.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 그럼 각각 적용받는 거죠.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부양가족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분만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험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분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 기간에 관계없이 납입 시점에 공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납부한 경우죠. 2018년 5월 1일에 보험에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를 2018년 5월 1일에 일시납부한 경우 그럼 2018년 보험료 세액공제는 그 전부 납입한 금액 2018년 5월 1일에 얼마 납입했죠? 80만원입니다. 그럼 80만원,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개되는 거죠. 80만원에 12% 해가지고 96,000원 96,000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그러니까 월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납입 시점에 전부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이런 보장성 보험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이 아니다. 그런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 보장성 보험 있죠.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연 70만원까지는 납입해준 그 금액에 대해서 총 급여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 있죠. 그런 경우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이 위배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령요건 만 20세 초과하는 경우 이런 그 보험료 그 사람을 위해 지출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득요건, 연령요건 두 개 다 충족해야 된다. 다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소득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연령요건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지만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해 근로자가 부양가족 보험료를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자기 부양가족이 20세 초과하는 경우 자기 자식이 20세 초과했는데 의료비를 지출했다. 또는 소득이 100만원 초과했는데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런 경우 이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그죠? 15%입니다. 15%. 보험료 세액공제는 12%. 의료비 세액공제는 15%죠. 근데 난임시술비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있죠? 난임시술비는 보조 생식술입니다. 그러니까 불임 부부 난임시술하는 그 비용은 20%입니다. 지출액의 20%를 세액공제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출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이런 거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있죠. 총 급여의 3%를 빼줍니다. 총 급여의 3%를 의료비가 300만원이고 총 급여가 5천만원이다. 그러면 총 급여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이죠. 150만원을 뺀 300만원에서 150만원 뺀 150만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에 15%를 곱한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좀 약간 복잡해지죠. 이 근로자가 자기가 1년 동안 20만원 지출했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 못 받겠죠. 거의. 총급의 3%를 빼기 때문에 보통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의료비를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인 경우에도 700만원입니다. 그 의료비 지출액이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중증질환자, 난치성 질환자 이런 결핵 환자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 이거는 본인분 2번 있죠? 2번 이거는 본인분입니다. 본인분 이 본인분이나 그리고 1번은 부양가족분 있죠? 일반 그 가족분 그리고 3번은 난임시술비 이렇게 해가지고 1번과 2번을 더합니다. 1번과 2번을 더한 금액 거기서 총 급여액의 3%를 빼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1번 같은 경우는 한도가 700만원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복잡해집니다. 이 1번에서 1900 3%를 빼고 만약 음수가 나온다. 1번이 음수가 나오면 그 음수를 2번에서 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문제 풀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시술비 있죠?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는 20%입니다. 만약 1번과 2번이 없다. 지출액이 없다. 근데 3번이 있다. 그러면 3번에서 1900 3%를 또 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번과 2번 의료비 합계액이 1900 3%를 곱하여 금액에 미달한다. 그러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난임시술비 지출액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웬만하면 안 해준다는 겁니다. 1900 3%를 뺀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큰 돈이 든 경우 이런 경우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이 공제대상 의료비가 있죠. 의료보험금 받았다. 의료보험금 의료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 있죠. 그런 암 전용 보험 이런 보험 있죠. 이런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럼 그 실손 의료 보험금을 뺀 금액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5천만원인데 보험금을 2천만원 받았다. 그러면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3천만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1번 질병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법에 따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 그 관련된 부분 이런 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를.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치료 요양을 위해서 약사법입니다. 약사법. 1번이 의료법이고 2번은 약사법입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이때는 한약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목적 한약이죠. 치료 목적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그 다음에 의사나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한다는 겁니다. 의료기기를 직접 자기가 상시 필요하니까 의료기기를 처방에 따라서입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한다. 또는 임차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한다든지 또 임차 빌린다는 겁니다. 빌려가지고 집에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시력 보정용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 같은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한 명당 연간 5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다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로 100만원 들었다. 그러면 한 명당 50만원까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죠. 이건 한도가 없습니다. 보통 보청기가 한 150만원, 200만원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 그러면 전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그 다음 보시면 총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이죠. 지급한 비용입니다. 지급한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이게 또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됐습니다. 총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입니다. 보통 산후조리원이 제일 싼 데가 한 200만원 정도 해요. 좀 비싼 데는 좀 많이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까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근로소득자 총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 사업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성실사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한도 200만원 내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치료 목적 성형 수술이다. 그런 경우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용 목적입니다.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그 다음에 또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그러니까 홍삼 세트라든지 건강 증진을 위한 있죠. 의약품.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거 있죠. 자기가 몸에 좋다니까 뭐 녹용이라든지 홍삼 이런 거 보약이라든지 보약 있죠. 보약. 한의원에서 진맥받고 보약 먹죠. 이런 거는 의료비 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치료 목적 한약만 의료비 세액 공제 받는 거지 건강 증진 목적 보약을 구입했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이거는 의료비 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국내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외국 병원 있죠. 외국 병원. 이런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교육비 있죠. 교육비 같은 경우는 외국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병원도
좀 높잖아요. 기술이 높기 때문에 그 지출한 의료비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지. 굳이 애국 가서 그 외야 낭비 한다는 거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외야 낭비하면서 애국 가서 해준다, 치료 받는다 이런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안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웬만한 건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애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을 한번 볼게요. 본인과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럼 본인분만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분 있죠? 배우자분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분이 200만원이고 배우자분이 100만원이다. 본인분 200만원, 배우자 100만원, 총 급여 4천만원이죠? 4천만원에 3% 뺀 120만원 빼가지고 음수 20만원 나오면은 그 20만원을 본인분에서 차감 하면 180만원 나오죠? 그럼 그 180만원에 15% 곱하면은 27만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세요 한번. 그 다음 보시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적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연령 및 소득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거죠? 연령 20세, 만 20세 초과한 경우도 되고 소득 금액,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 신용카드 지출분입니다. 본인이 지출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있죠. 큰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주의해야겠죠. 이거를 의료비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 안 해주고 이러면 딱 좋은데 이게 아니라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중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면 외국 대학 병원은 질병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 의료기관, 국내법에 적용받는 국내 의료기관만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외국 병원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산후조리원 비용, 이 비용도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 보시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있죠? 이런 사람만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 있죠?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으로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면은 그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계를 같이 않고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으로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본인 카드로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은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생계비 지원해주고 이런 경우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이 있죠. 간병인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맞벌이 부부 경우 자녀에 대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 중에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그 A라는 사람이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다. 이런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라고 나오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맞벌이, 그 다음 보시면 맞벌이 부부로서 남편이 배우자인 부인에게 본인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 맞벌이 부부죠. 그런 경우 이 지출한 사람, 자기 신용카드 결제한 사람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 있죠. 그 신용카드 결제분, 그 사람 결제한 사람 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의 의료비는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당해 연도 중에 장애인으로 판정되면은 장애인 등록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설마 시험에? 설마 이렇게 지엽적인 건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 좀 중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에 또 설치가 됐으면 됩니다. 이게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로자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러면 여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양자금 대주는 경우도 있고 주택자금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이 사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그럼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의료비 있죠? 그럼 그 의료비는 의료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